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들. 저도 학부모이고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께 미국의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되어 미국에 오게 된 부모의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조건과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면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거주 기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립학교는 학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재원 파견으로 미국에 와서 실제로 집을 임대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무른다면 그 학군에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는 임시 체류지만 공식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에는 단기 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학군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학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집을 계속 유지하고 미국에는 호텔이나 임시 숙소만 사용하는 경우 학군은 학생을 비거주자로 보고 등록을 제한하거나 비거주 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종류 자체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권리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사의 파견 비자나 취업 비자로 온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특수 비자나 체류 상황에서 학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법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은 거주 지역의 학생에게 제공되며 연방법과 주법, 판례에 따라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체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초중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많은 교육부가 학생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거주 증명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임대계약서나 주택구매 증빙 서류, 최근의 공과금 청구서, 고용계약서와 같은 공식 문서입니다. 대부분 교육부는 주소와 거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하숙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행한 거주 확인서나 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등록 시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서류는 학생의 신분과 건강 기록입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비자 사본, 최근 학교 성적표나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주마다 요구하는 항목과 예외 규정이 다르므로 이민 오기 전에 아이의 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해 오시면 등록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수교육이나 영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받은 평가 보고서나 개별 교육 계획에 관한 문서가 있다면 교육부의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에게는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영어를 배우며 학습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회사 파견으로 왔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학군 이동으로 인한 교육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해법은 이전 성적표와 수업 내용, 교과서 목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미국 학교는 개인 맞춤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전 기록을 통해 아이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면 학교에서 적절한 학급 배정과 학습 지원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비가 무료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액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교복이 없는 공립학교라도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체육복, 사진 촬영비, 방과 후 활동 참가비 등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급식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정소득 기반으로 무상급식 또는 감면급식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학교의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학교 배정은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도시라도 주소지에 따라 단일 학교가 달라집니다. 이 점 때문에 회사에서 주거지를 정할 때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오픈 인롤먼트 개방 등록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매그넷 학교라는 특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비거주자 등록비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상태와 회사의 파견 조건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회사는 주재원 숙소를 제공하면서 학비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파견 관련 서류에서 교육 지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학교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책을 문의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에서는 단지 체류 중이라면 학군은 학생을 비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 경우 매 학기 또는 연 단위로 비거주 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등록비는 학군과 주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등록 전 교육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부는 비거주 학생을 아예 받지 않거나 신청 절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학교 시작 시기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학기가 여름 끝쯤 시작합니다. 학기 시작 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학급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착하자마자 교육부 홈페이지나 지역학교에 연락해 등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학교에 따라는 등록 기간이 열려 있는 동안 방문 등록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언어 지원 프로그램,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 후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어떤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빠른 시간 내에 일반 학급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초반에는 읽기와 듣기 중심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선 보통 추가 수업이나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의료 기록과 예방접종 요구입니다. 일부 주는 특정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이 엄격합니다. 국제 이전 시에는 한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추가 접종이 있다면 지역 보건소나 소아과에서 접종을 마치면 학교 등록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 사설학교나 국제학교를 고려하신다면 학비가 크게 발생합니다.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당연히 학비를 요구하며 비용은 지역과 학교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지 장학금이나 분할 납부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는 입학 시험이나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자와 관계된 특수한 케이스로 외교관 비자나 국제기구 관련 비자로 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 혜택이나 특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소속 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교육부에 해당 신분을 알리면 표준 등록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소속 기관 인사나 관리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공립학교의 장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영어가 서투른 초기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교실 규모나 자원에 따라 맞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영어 학습 지원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임대계약서 또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세요. 둘째, 여권과 출생증명서 또는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하세요. 셋째, 예방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추가 접종을 마치세요. 넷째, 이전 학교에서의 학습 자료와 평가서를 챙기세요. 등록 절차 중 통역이 필요하면 학교에 요청하세요. 많은 교육부는 영어가 서툰 부모님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한인 모임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르는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등록을 마치면 학교에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학교 통신 방식은 이메일이나 학군 포털과 가끔은 종이 안내문입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 전달받을 연락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고 자녀의 담당 교사와 첫 만남에서 통화 방법과 회의 일정을 정하세요. 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결정적입니다. 정기적인 컨퍼런스 부모 상담회에 참여해 아이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아이의 정서적 적응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언어가 달라서 친구 사귀기나 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국어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영어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격려해 주세요. 학교에는 상담교사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초기 적응을 돕습니다. 필요하면 학교 상담실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영어 읽기와 기초 수학 연습을 해주세요.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면 영어 동화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종종 무료 스토리타임과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적극 활용해보세요. 방과 후 활동과 스포츠에 참여시키는 것도 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비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소액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클럽이나 아트 프로그램은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전에는 참가비 여부와 일정, 안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세요. 만약 단기 체류라서 공립학교 등록이 불확실하다면 대안으로 지역의 국제학교나 사립학교, 홈스쿨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교육과정이 영어 중심이고 외국인 학생을 환영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홈스쿨링은 학부모의 부담이 크지만 유연한 학습 일정을 제공하므로 단기 체류 가족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의 웹사이트는 가장 정확한 정보원입니다. 교육구 사이트에는 등록 요건, 필요한 서류 목록, 학교 경계 정보, 급식 정보, 통학버스 규정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준비물을 확인해 가시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현지 교육구 직원은 많은 경우 친절히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국인 가정이 회사 파견으로 미국에 와서 학교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주소 증빙이 부족해 등록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발행한 임대증명서와 고용확인서, 임시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는 곧바로 학교에 배정되어 영어 지원을 받으며 잘 적응했습니다. 초기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본국에 주소를 유지한 채 장기 출장을 온 가족의 경우입니다. 이 가족은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학비를 청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결국 회사에서 학비를 일부 지원받아 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계약서에 교육비 지원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팁을 드립니다. 도착 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교육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지역 한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학부모의 경험을 물어보세요. 등록 서류는 가능한 한 영문으로 준비하고 예방접종과 이전 성적표는 빠짐없이 챙기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격려 한마디입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은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주변 커뮤니티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면 자녀의 학교 생활은 금세 안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